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고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던 금기된 혼인 괴담입니다. 사람들은 말했죠. 가난한 계집이 양반댁 들어가 팔자 폈다고. 하지만 그 혼인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삼켰는지 아는 이는 드뭅니다. 잠깐, 이런 조선시대 괴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7살의 어미를 여의었습니다. 아버지는 그의 겨울 새장가를 들었고 그날부터 내 이름은 사라졌죠. 계모가 처음 날 보며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이년아, 쓸모는 있어야 할 게 아니냐? 부엌 아궁이 앞이 내 자리가 됐습니다. 재를 퍼나르고 솥을 씻고 밤새 불을 지피는 게 내 일이었죠. 사람들은 나를 재계집이라 불렀습니다. 계모에게는 2딸이 있었어요. 언니들은 고운 비단옷을 입고 하얀 손으로는 물 한 방울 만지지 않았죠. 계모는 늘 말했습니다. 여자는 말이다. 얼굴과 발이 전부야. 혼인이란 건 장터에서 물건 파는 거랑 똑같은 거다.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이 될지. 그의 봄날이었습니다.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. 대감댁 도련님이 배필을 고른다던데 얼굴은 안 본다더라. 오직 발만 본대. 처음엔 모두 웃었습니다. 무슨 이상한 혼인이 다 있나 하고요. 하지만 곧 진짜 이유가 알려졌습니다. 대감댁 외아들이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.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피를 토하며 발광한다고 했죠. 무당을 불렀답니다. 그 무당이 이런 점괘를 냈다더군요. 작은 발의 처녀, 피 묻은 인연만이 이 병을 잠재운다. 그래서 대감댁에서는 아주 작은 비단 꽃신 한 켤레를 만들었습니다. 그 꽃신에 발이 맞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방을 붙였죠. 그날 계모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. 우리 큰애, 작은애, 둘 중 하나는 들어간다. 그 말투가 마치 물건을 팔 궁리하는 장사치 같았습니다. 꽃신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. 먼저 큰언니가 신어봤죠. 하지만 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발가락 2개가 삐져나왔어요. 큰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엄마, 조금만 작았으면.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. 뚝, 뚝, 뼈를 자르는 소리였습니다. 아! 큰언니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죠.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. 계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. 큰언니는 입에 헝겊을 물고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고 있었죠. 계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. 울음 그쳐라. 발가락 2개가 뭐가 대수냐? 양반댁 마님 자리가 발가락보다 귀하지. 다음 날 아침 큰언니는 웃으며 꽃신을 신고 나섰습니다. 하지만 걸음걸이가 어색했어요. 하얀 버선 속에서 뭔가 스며나오는 것 같았습니다. 큰언니는 대감댁에 올라갔습니다. 하지만 대감댁 마루에 오르자마자 꽃신 속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. 대감댁 마님이 소리쳤죠. 이게 무슨 피 냄새냐? 이건 맞는 신이 아니다. 큰언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. 집으로 돌아온 언니는 열에 들떠 사흘을 앓았고 그 뒤로는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계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둘째는 되겠지. 둘째 발이 더 작잖아.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. 뚝, 뚝. 이번엔 작은 언니의 비명이었죠. 엄마, 아파요. 계모는 이번엔 발 뒤꿈치를 잘랐습니다. 발 뒤꿈치는 안 보이는데니까 괜찮아. 침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. 다음 날 작은 언니도 꽃신을 신고 떠났습니다. 하지만 작은 언니도 실패했습니다. 대감댁 마루에 오르자 또다시 피가 흘러내렸고 이번엔 무당이 직접 나왔습니다. 무당이 작은 언니를 보며 말했죠. 이 계집, 발을 속였구나.
거짓된 피는 병을 더 키울 뿐이다. 작은 언니도 쫓겨났습니다. 그날 밤 두 언니는 나란히 누워 다리를 쓰지 못한 채 신음했습니다. 계모는 미친 듯이 화를 냈죠. 이 무능한 것들! 양반댁 하나 못 들어가고! 그때였습니다. 대감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. 집에 처녀가 또 있다면서요?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계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. 아, 그 애는 그냥 부엌대기입니다. 얼굴도 시커멓고 말도. 하지만 대감댁 사람은 고집했습니다. 모든 처녀를 다 보라 하셨습니다. 계모가 날 끌고 나왔습니다. 신어봐라. 어차피 안 맞을 테니. 나는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신었습니다. 그런데 딱 맞았습니다. 마치 처음부터 내 발을 위해 만든 것처럼 나는 대감댁으로 끌려갔습니다. 하지만 그곳은 혼인집이 아니었습니다. 도련님을 처음 봤을 때 나는 그가 이미 온전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. 눈빛이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중얼거림이 끊이질 않았죠. 피가 필요해. 발을. 그날 밤 무당이 나를 불렀습니다. 무당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. 이 계집은 오래 못 산다. 하지만 다른 피를 부를 것이다. 무슨 말씀이십니까? 무당이 음산하게 웃었습니다. 거짓된 발로 들어오려 한 자들, 그 업보를 갚아야 한다. 그날 밤 대감댁에서는 우리 집 식구들을 불렀습니다. 계모와 두 언니가 끌려왔죠. 무당이 말했습니다. 이 병은 거짓된 피가 불러온 것이다. 잘린 발가락의 원혼이 이 집에 붙어 도련님을 괴롭히고 있다. 계모가 소리쳤습니다. 말도 안 돼. 그냥 혼인 한 번 시키려던 것뿐이오. 무당이 차갑게 답했습니다. 사람을 물건처럼 다뤘으니 물건처럼 버려질 뿐. 그날 이후 계모와 두 언니는 고을에서 사라졌습니다.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. 나는 결국 대감댁을 떠났습니다. 꽃씨는 벗어두고 나왔죠. 도련님은 얼마 못 가 죽었습니다.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. 그래도 양반댁 다녀왔으니 팔자는 폈지?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. 지금도 가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으면 피 묻은 버선이 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실제로 전해지던 괴담입니다. 그 고을에서는 이후로 작은 꽃신을 신은 여인을 꺼렸고 혼인을 재물처럼 여긴 집안은 대를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조선시대의 어둠 속 진실이 담긴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